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막연히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만 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조기 수령이든 연기 수령이든 나에게 맞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도 희미해지고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은퇴 후에도 돈 쓸 곳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거냐 아니면 연기 수령해서 더 많이 받을 거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적절한 선택이 내 노후의 질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국민연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국민연금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매달 내는 보험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은퇴한 뒤 일정 소득을 평생 동안 제공해주는 사회적 안정망 같은 존재예요. 물론 재테크나 다른 투자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이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것이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연금 개시 연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2세 출생 연도별로 달라지지만 편의상 62세로 볼게요. 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건상 5년을 앞당겨 만 57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5년을 더 미뤄 만 67세 이후로 연기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조기 수령을 하면 빨리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연기 수령을 하면 조금 늦게 받는 대신 매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죠. 간단히 말해 내가 일찍 받아서 빨리 쓰고 싶으면 조기 수령, 좀 더 늦게 받더라도 금액을 크게 받고 싶으면 연기 수령 이런 개념이에요. 2.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예. 자, 그럼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조기 수령. 장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을 통해 일정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년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국민연금을 당겨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죠. 단점.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만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은퇴 이후 살 날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줄어든 연금이 오랫동안 지급되는 셈이라 총액도 줄어든다는 점이 있죠. 연기 수령. 장점. 매월 받는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져요. 연기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연금이 높아지니까 더 큰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혹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더 오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춰서 더 두둑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단점.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일찍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만큼 연금 개시가 뒤로 밀려서 약간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수령 시점을 미루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될 수 있죠. 3. 사례로 살펴보는 조기 vs 연기. 조기 수령이 좋아, 연기 수령이 더 이득 이런 말 많이 들어봐도 막상 내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사례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수치나 디테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직장인 김 씨의 조기 수령 선택. 김 씨는 57세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원래는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명예퇴직 형태로 나왔죠. 퇴직금도 받았고 어느 정도 예적금도 있지만 당장 57세부터 62세까지는 돈이 들어올 구석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또 곧바로 다른 직장을 찾기에는 쉽지 않고 김 씨 부부는 아이들이 이제 막 독립했기에 조금 넉넉하지는 않아도 반찬 값이라도 벌어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매달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원래 예상하던 것보다 1015% 정도 줄긴 했지만 당장 내 손안에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크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기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김 씨 부부에게는 조기 수령이 심적 안정과 여유를 주는 방향이었던 거죠. 이 부업러 박 씨의 연기 수령. 반면에 박 씨는 60세에 퇴직했지만 은퇴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마음으로 프리랜서나 부업 형태로 꾸준히 일하고 있어요. 건강이 따라주는 한 계속 소득이 들어오니까 굳이 62세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 수령을 신청했죠. 박 씨의 경우 지금 당장 연금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키워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박 씨 부부는 현재 집도 작아고 자녀도 모두 결혼해 나가 있으니 부양 부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3년 정도 늦추는 선택을 했더니 원래 예상 금액보다 20% 가까이 월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더라고요. 박 씨는 어차피 안 받아도 굶을 일은 없으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은퇴 후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3자영업 하던 정 씨의 고민 끝 부분 연기. 마지막으로 1인 자영업을 오래 해왔던 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 씨는 62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사업이 아직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었고 매달 약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언제 수입이 줄어들지 몰라서 전액을 연기하는 것에는 좀 꺼림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 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연금 일부만 연기하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제도에는 연금을 전부 미루는 것뿐 아니라 일부만 받거나 일부만 미루는 방식이 있거든. 여부 분연기 제도. 정 씨는 자신이 매달 일정 금액은 지금부터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키워서 받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는 연금으로 나오면서 그 외에는 나중에 수령액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정도 잡고 이익도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선택 전 꼭 따져볼 3가지 포인트. 이렇게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부 분연기 선택지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건강 상태와 수명 전망. 솔직히 말해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래도 큰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받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족이 장수형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 것 같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겠죠. 다른 소득이나 자산 보유 현황. 김 씨와 박 씨가 다르듯 내가 지금 당장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박 씨처럼 당장 일해서 버는 돈이 있거나 충분한 금융 자산이 있다면 연기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의 현재 소득 구조와 자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과 은퇴 후 목표. 어떤 분은 60대 초반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기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일에 집중하면서 연금은 뒤로 미루겠다는 분도 있어요. 즉, 내 라이프 스타일과 은퇴 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찍 연금 받아서 쓰겠다, vs. 일을 좀 더 해서 소득을 유지하겠다. 둘 다 정답이라기보단 각각의 삶에 맞는 선택일 뿐이죠. 5. 결론 나만의 최적 타이밍을 찾자. 가장 중요한 건 남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세 분처럼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조기 수령으로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하고 누군가는 연기 수령으로 미래의 연금액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연금이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평생 월급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은 상황에 따라 가치가 출렁이고 내 손에 현금 흐름이 딱 끊길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결정하는 건 숫자만 보지 말고 삶의 질과 가족의 환경 같은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해요. 만약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예상 연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조기 수령, 연기 수령으로 받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봐야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앞으로의 일 계획 혹은 가족들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해요. 실제로 연금을 받고 난 뒤엔 12년 안에 아차, 내가 너무 빨리 결정했나?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국민연금 제도 역시 조금씩 개정되고 있어서 연금액 조정이나 부분 연기 같은 다양한 옵션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치와 행복을 실현하고 싶은지 그걸 먼저 떠올린 뒤에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감으로만 일단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조기 수령 혹은 연기 수령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김 씨처럼 당장 수입이 줄어 고민인 분이라면 조기 수령이라는 안전장치를 고려해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박 씨처럼 부업이라도 계속하며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금액을 불려보는 것도 좋고요. 정 씨처럼 자영업이나 파트타임이 있어서 부분 연기 제도를 활용해 절충안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결정은 나의 은퇴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보세요. 설마 하다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실제로 연금을 받아야 할 시점이 훌쩍 다가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황급히 결정하느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노후 준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60대, 70대 그 이상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은퇴 생활, 그리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